프랑스 국방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에 대한 통계 자료에서 한국의 수치를 보고 프랑스 국방부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에서 군사력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는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르몽이라고 해요. 저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전 세계 군사 동향과 방산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따뜻한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최신 나토의 군사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집중한 채 각종 통계와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얼굴을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분은 프랑스 국방부의 고위 책임자 장피에르 뒤베르시였어요. 평소에도 침착하고 여유로운 분이셨는데 그날은 얼굴에 심각한 걱정이 가득 묻어나 있었어요. 르몽씨,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뒤베르시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이미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 속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잠시 세계 군사력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회의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뒤베르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빨간 표지의 문서를 제 앞에 놓으셨어요. 프랑스 국방부 내에서는 빨간색 표지가 극히 긴급한 사안을 의미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불안과 호기심으로 복잡하게 얽혔어요. 이 문서는 화면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문서를 펼쳐보며 한 장 한 장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군사력의 비약적 성장과 세계방산 시장 판도 재편 분석이었어요. 솔직히 처음 제목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작고 힘없는 한국이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이어서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그래프와 통계, 자료는 제가 지금껏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독보적으로 증가하며 유럽과 중동의 주요 무기 구매국들마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팽팽해졌어요. 모든 이들이 이 놀라운 사실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심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뒤베르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르몽 씨, 우리 프랑스 국방부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 정도로만 평가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동적인 국가로만 생각해왔죠.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군사 기술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전략 수립에 있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베르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르몽 씨가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이 모든 자료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순간 믿기 어려운 명령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뒤베르 씨는 굳은 눈빛으로 대답하셨어요. 네, 말한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된 진실입니다. 그 보고서는 국방장관님의 책상 위에 올라가 보고될 예정이에요. 예산도 특별히 많이 편성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르몽 씨의 경력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국방장관님의 책상에 올라간다니 어깨가 매우 무거워졌어요. 게다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지목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거부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서는 도대체 한국이 뭔데?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했겠지. 별거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웃음거리로 치부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곧이어 화면에 나타난 엄청난 수치와 상세한 기술 사양서 그리고 국제방산, 전시의 영상 등은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어요. 특히 KF-21 전투기와 K9 자주포에 관한 자료는 저를 완전히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무기 체계들은 미국이나 독일의 전통적인 무기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며
장거리 탄도 미사일 체계와 AI 드론, 자율 전투 로봇 등 미래 전쟁을 대비한 첨단 기술들이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제 머릿속에 깊은 충격을 남겼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사실일 리가 없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1950년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나라를 지켰는데 고작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 보여졌어요.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서 살짝 바꾼 것을 한국산이라고 포장을 잘한 것뿐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명령이 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으로 가야만 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 끝에 결국 프랑스 국방부로부터 최종 출발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된 여행 가방과 한국 관련 방대한 자료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어요.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출발 준비를 마쳤어요. 제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샤를드골 공항 국제선 출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확인 작업을 했어요. 제 손에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제공한 최신 정보와 제 개인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에 대한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드디어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들리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탑승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배정받았어요. 국방부에서 특별히 배려해주신 덕분이었지만 그 편안함마저도 제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씻어주지는 못했어요. 이륙 후 창밖으로 펼쳐진 유럽 전역의 풍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기술에 관한 자료들이 되새겨졌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군사 전략은 완전히 뒤집혀야만 하는데 절대 사실일 리가 없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홍보하는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화면 속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국이 정말 포장과 홍보를 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이 포장 뒤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드디어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현지 시각 오후 4시쯤 기내 안내방송이 들리자 제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은 단순히 이국적이라기보다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첨단 보안 시설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평소에 복잡한 대기줄이나 길고 번거로운 질문 대신 얼굴 인식 시스템이 단 몇 초 만에 제 신분을 확인해 주었어요.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엄청난 관광객을 자랑하는 우리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그레이션을 빠져나와 공항 로비에 나가자 은빛 로봇 안내원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르몽시 한국에 파견 나와 있는 프랑스 국방부의 콜로넬 피에르 르코르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 멍하니 서 있던 기억이 나요. 로봇의 안내에 따라 저는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와 곧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과 마주쳤어요. 그분은 바로 콜로넬 르코르님이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시며 르몽씨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시내로 수소전기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이동할 예정입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겁니다. 라고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차량에 탑승한 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과 서울의 현대적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넓은 도로 위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전기차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푸른 공원과 산책로의 조화로운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도시 풍경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한 후 우리는 곧바로 한국 국방부 본부가 있는 서울 용산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의 건물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미래적인 디자인이 돋보였으며 내부에는 혁신 기술이 집약된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회의실 중앙에는 전통적인 회의 테이블 대신 투명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세련된 의자들이 질서 있게 놓여 있었어요. 콜로넬 르코르님은 한국 국방부의 간부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한국 측은 저를 환한 미소로 환영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진실을 파헤치러 온 건데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살짝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들은 작은 조작기를 들어 회의실 중앙에 3D 홀로그램을 띄웠어요. 화면에는 한국방산 산업의 최신 현황과 함께 K9 자주폭, KF-21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체계, 인공지능 기반 드론 시스템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이 입체적으로 재현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그래프와 통계 자료는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이 전통적 무기 제조국들을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놀라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고위 국방부 관계자들이 설마 제 앞에서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한국의 각종 첨단 무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시연을 진행되었어요. 먼저 최신형 전투기로 주목받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소개되었어요.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과 최신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도의 기동성을 보여주었어요. 실제 시뮬레이션 영상과 함께 비행 성능 및 무장 체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어요. 콜로넬 르코르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놀란 눈치였어요. 해군 부문에서는 차세대 잠수함과 구축함이 공개되었어요.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잠수함은 소음, 저감 기술과 첨단 탐지 시스템을 결합하여 수중 전투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또한 대규모 구축함은 고성능 함포와 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하여 해상 작전에서의 탁월한 기동성과 화력, 지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지상 부문에서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정말 대단했어요. K2 흑표 전차는 강력한 포격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겸비한 전투 차량으로 복합 지형에서도 우수한 전투력을 발휘했어요. K9 자주포는 빠른 사격 속도와 정밀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현대 전쟁의 다양한 전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무기 체계로 소개되었어요. 다음 날에는 사이버 전쟁 및 첨단 정보전 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 국방부는 최신 사이버 방어 시스템과 위성통신 기술을 포함한 정보전 기술을 선보이며 전통적 무기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의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비한 기술력도 강조했어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다 가짜일 거라고 생각한 한국의 무기들이 실제로 제 눈앞에서 재현되니까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무기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최신 무기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정도였어요. 저와 콜로넬 르코르님은 한국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각종 첨단 무기와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미팅을 통해 양국 간의 방위 협력 및 기술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어요. 저희들은 한국과 프랑스가 앞으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앞으로 공동 연구 및 합동 훈련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프랑스 국방부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어요.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작성해야 하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과소평가해야 되나. 하지만 저의 임무는 한국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국방부나 국민들이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지라도 사실 그대로 작성하기로 했어요. 저는 밤낮 없이 키보드 앞에 앉아 한 단어 한 단어 정성을 다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현장 체험과 충격적인 기술들,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 안보 전략의 변화를 머릿속에 새기며 집중했어요. 손가락이 잠시 멈출 때마다 제가 목격한 극적인 순간들이 다시 떠올라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어요. 그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밤낮 없이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제 모든 체험과 감정,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고, 이 보고서가 앞으로 프랑스 국방부의 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한참 멈춰 서 있더군요. 이 모든 경험이 제대로 전달되어야만 한다. 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수정 작업에 열중했어요. 프랑스 국방부로 돌아오는 길,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한국이 보여준 혁신 정신과 미래 전쟁 대비 태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를 수만은 없고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만 합니다.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를 스스로 되새기며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프랑스로 귀국한 다음 날 아침, 프랑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국방장관, 고위 관료들, 군수 담당자, 그리고 여러 부처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특히 나토의 고위 관련자들도 있어서 저는 살짝 긴장이 되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서며 제 보고서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설득력을 전달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프랑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조사한 한국 군사기술에 관한 자료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키며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담아 설명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직접 한국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는 3D 홀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방산 현황, 인공지능 군집 드론과 자율 전투 로봇의 실제 운용 사례, 그리고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과 우주 군사 위성의 최첨단 성능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이미 실전 단계에 도입되어 있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담아 설명하며 한국의 기술이 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증거와 함께 상세히 제시했어요. 발표 도중 나토의 고위 관련자들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중 한 사람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작전은 이제 한국의 첨단 기술 없이는 전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다면 동아시아에서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어요.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르몽 씨 귀하의 보고서는 우리 정보기관의 자료와 완벽하게 일치해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급속한 군사기술 발전을 주시해왔으며 그 변화의 속도와 깊이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총리님께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에 회의실 전체가 다시 한번 고요해졌고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가슴이 벅찼어요. 며칠 후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술 교류, 공동훈련, 방산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계획이 발표되자 뉴스에서는 이번 결정이 프랑스 국방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어요. 앞으로 양국 간의 기술 교류와 공동훈련, 방산 협력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며칠 뒤 장 피에로 디베르 씨가 다시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르몽 씨 귀하의 보고 덕분에 우리 정부는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귀하가 한국과의 군사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국 현장을 방문하며 양국 간의 기술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되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한국이 보여준 혁신 정신과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준비 태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안주해서는 안 되고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만 합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체험 보고를 넘어 앞으로 프랑스 국방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극적인 순간들과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고는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단순한 무기 경쟁을 넘어 혁신 기술에 의한 판도 변화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르몽은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군사 동향을 주시하며 우리 프랑스와 동맹국들이 함께 미래 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그 모든 혁신적 기술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앞으로 프랑스 국방부의 전략 수립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나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기술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기술들을 적극 도입하여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와 제 경험이 앞으로 프랑스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들이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우리 프랑스 국방부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이 극적인 여정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군사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의 기술,
전략 교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기존 안보 체계와 전략은 이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재정립되어야 하며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 기술은 그 중심에 서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큰 영감을 주어 앞으로의 안보 전략과 기술 도입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정관념에 머무를 수 없으며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혁신 정신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흐름에 동참하는 자만이 미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르몽은 한국에서의 이 경험을 결코 잊지 않고 한국의 군사력을 참고하여 우리 프랑스와 동맹국들이 함께 미래 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극적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되어 앞으로 다가올 위협에 능동적으로 맞설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군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이 더 널리 알려지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